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건프로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 크게 갈등 관계에 있는 갈등 관계가 이제는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서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서 관계의 골이 깊어지고 갈등 관계가 이런 관계가 생겼는데요. 이런 관계가 왜 생기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었어요.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들끼리 합의를 하겠죠. 그 사이에 마음고생과 스트레스, 정신적, 시간적, 감정적인 손해는 서로에 못 낄 겁니다. 특히나 장사하고 영업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그 시간의 공백이 무시 못할 텐데요. 이게 소통의 부재고 믿음의 부재인데 소통 능력이 신뢰의 능력이고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얘기에 가장 크게 생각이 들고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불러오게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용기 있게 1대1로 소통함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수많은 시간들, 사건들이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간에 사람 간에 혹은 집단 간에 서로 갈등이 있다는 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려 89%에 조사된다고 해요. 10번 중에 9번이 갈등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는 75% 이상이 사회 갈등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73%가 넘게 사회 갈등이 앞으로도 높을 거라는 응답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 갈등 지수가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은 OECD 회원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사회 심리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갈등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죠. 첫 번째는 자기 패기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있죠. 보통 자기 패를 숨겨야 된다. 그렇지만은 사회심리학자는 다른 얘기를 해요. 독일 히데스하임의 캐슬린 캐피스 박사팀이 서로 인인할 수 있는 협상을 더 자꾸 이끌어내는 방법이 연구문에 발표를 했는데 연구를 지켜봤는데 바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원루이밍이라는 협상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연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진은 두 개의 집단의 협상 게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협상이 있냐면요. 한쪽은 집주인이고 한쪽은 세입자예요. 자, 그렇다면 입주 날짜, 주방 기구를 확정한다는 거, 혹은 욕실 리모델링, 그리고 임대 기간, 이렇게 총 4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게 됩니다. 결과는 흥미롭고 분명했어요. 이것저것 제기보다는 이 중에 나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제시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륜이 쌓일수록,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보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협상에 반드시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되고 또 유리한 협상이 나중에 나중에 보여주고 숨기는 게 능숙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윈윈하는, 오히려 잘 도달하지 어려운 결과를 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희는 통일의 예를 들어도 같은 시기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어떤 갈등이라든가 내 패를,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시원하게 보여주고 그 위에 연륜과 경험의 지혜를 빌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런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는데 두 번째는 그 방법을 잘게 쪼개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처음부터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잘게 쪼개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제학 용어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바로 넛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장 가까운 정답을 내놓으려면 변화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하게 거부감을 갖게 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통일의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자고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선 아주 작은 교류, 예를 들어서 남북의 편지 혹은 이메일 교류, 이런 것들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결점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내적 친밀감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적 친밀감, 어떤 걸까요? 2016년, 예를 2025년도까지 새로 나온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적 친밀감이란 그런 표현인데 듣자마자 느낌이 좀 오시죠? 내적 친밀감이란 키워드에 대한 언급량의 변화를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확실하게 상승 속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내적 친밀감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나랑 비슷한 것 같을 때 친밀감을 느끼고 가지는 거, 교류하고 직접 안 하는데 불구하고 하도 많이 봐서 봐지는 친밀감, 이런 거 쌓이는 거, 이런 내용들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통의 관심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랑 많은 부분들 생각이 겹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안 보더라도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미디어상에서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나에게 라포로가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적 친밀감이 쌓인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게 나와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친밀감이 쌓이면 먼저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가 하는 주장이 완전히 반대편의 주장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형태의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친밀감이란 것이 상호 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친밀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적 친밀감이 쌓이면 모든 갈등이 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죠. 저희가 부모님과 내적 친밀감, 부부 간의 내적 친밀감 많잖아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이상한데도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가 친한 친구의 갈등, 때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과 나의 생각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해결 방법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계속 함께 했던 어떤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따른 스탠스가 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그런 부분들에서 관계 속에서 각자 내린 결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전달의 과정에서 표현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출발할 때 갈등의 양상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농담을 던진 건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친해서 라포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말이라도 좀 더 이쁘게 한다면은 갈등의 횟수라든가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얽힌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갈등이나 개인적인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 해결 방법에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의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해결한다고 하는데 변화를 촉구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늘 존재해요. 이런 새로운 모든 분들이 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시행 변화를 잘할 때는 예방보다 협상, 항상 얘기하는 방점에 찍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서로가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줄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서로 소통하고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갈등의 해결 요소가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로 갈등이 만들어지는 전체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때의 입장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 애정의 기반으로 한 형태의 상호를 이해하게 된다면 역지사지, 측은지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희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서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등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바로 이거는 부분이 사회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랑 같습니다. 다만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 열정으로 풀어나가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핸들링하고 사회로 만들어 가시는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더 윈이 날 수 있는, 조금 더 헤아리는 마음으로 갈등의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입니다. 혹시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면은 원활한 갈등 솔루션의 삶에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